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은 질문의 방향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파트 2. 코치형 리더가 조직을 바꾼다. 파트 3. 질문의 틀. 5알 코칭 대화. 파트 4. 질문의 방향. 변화와 성장의 핵심. 파트 5. 코치형 리더의 질문의 틀. 파트 6. 코치가 하면 안 되는 것들. 6쪽에 들어가며 작가의 말입니다. 나는 매일 수시로 스스로에게 습관적으로 질문한다. 지금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존재 가치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위대한 목적을 이루거나 행복을 찾는 방법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존재 가치를 찾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과 행복 수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리더십이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회 현상과 일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독자의 필요에 맞게 응용하면서 자신의 일과 삶의 영역에서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목적을 탁월하게 이루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라고 작가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사람을 깨우는 존재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자신의 길을 명확하게 찾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 강점, 기회 등을 탐색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지난 20년간 코칭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존재 가치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실상 우리의 인생 전반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탐구하고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좌절과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존재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다가 결국 자신만의 답을 찾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채우면 가치 있게 되고, 가치 없는 것을 채우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배회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바로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코치형 리더는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현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코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명확하게 찾도록 의도한 질문을 한다면 상대방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존재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찾기 힘들다는 점이 난제다. 나의 가치는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거울을 비춰주듯 나의 존재 가치를 관찰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존재 가치를 어떻게 찾는가? 다음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존재 가치를 찾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질문들이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하고 칭찬하나요?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한가요? 보상이 없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꿈을 이루면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나요? 당신의 성공한 모습은 무엇이며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기 원하나요? 자신의 묘비명에 어떤 사람이라고 쓰여 있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하고 칭찬하나요? 긍정적이며 밝고 요리도 잘하고 여성적이다.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한가요? 책 읽기.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즐겁거든요. 당신의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주 됐는데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 꿈, 희망, 용기를 이렇게 북돋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꿈이고요. 꿈을 이루면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나요? 꿈을 이루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룬 건데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겠죠. 당신의 성공한 모습은 무엇이며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기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묘비명에 어떤 사람이라고 쓰여 있기를 원하세요?
운성란은 많은 사람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21쪽 존재 가치를 어떻게 찾는가? 위의 질문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즉 존재 가치를 찾도록 돕는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는 놀라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발견하는 순간 누구든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람의 가슴속 깊이 내재된 열정과 에너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하게 들린다. 만일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이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나 교사, 상사 등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위의 질문처럼 나의 가치를 찾게 해주거나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때와 상황에 맞게 질문을 잘 해주었다면 우리 모두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마음껏 자아실현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닌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사용하여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을 채워나가는 것. 이 작업은 아주 간단하고 즐겁기까지 하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시간만큼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존재 가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코치의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찾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통찰로 깨달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무엇인가? 네, 여기에 답이 있었죠? 스스로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을 채워나가는 것. 두 번째, 존재 가치를 알아야 인생도 풀린다.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간단한 일이지만 의외로 평생 찾지 못하고 세상 가치에 휘말려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사리 분별도 못한 유아기 때부터 이미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자란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 엄마가 눈을 바라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우리 아기 잘하네. 아이쿠 잘하네. 그렇지. 아주 잘했어. 하고 반응해 주는 것을 통해 아기에게 무엇인가 표현하도록 힘을 준다. 아기는 내가 표현하면 따뜻한 반응이 오고 이렇게 하면 나도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면서 더 큰 소리로 자주 옹알이를 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계속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면 아기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보일 때마다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장의 단계마다 고통스러운 성장통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엄마와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칭찬 속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자존감을 키워간다. 그런데 관심과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불보듯 뻔하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보게 되는 갈등과 폭력, 인간사회 파괴의 원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마저 가볍게 짓밟고 가정과 조직과 사회에서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욕구불만을 물질이나 권력 또는 지배 등의 형태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사회를 큰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한 성공을 이룬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자존감과 슬픔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생각 역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코칭. 강점을 활용한 인간관계 개선. 한 여자분의 일화입니다. 사실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자녀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했다. 자녀 교육 방식으로 종종 다투게 되었으며 심하게 화를 내거나 남들이 눈치챌 정도는 아니나 본인들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과 간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부부 사이의 자녀 문제와 연관되어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가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 이런 갈등 대신에 당신이 남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남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내인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섬세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이분은 워낙에 사교적이고 유연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은 완고하고 원칙 중심의 성격이었다. 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군요. 남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그 점이 저를 힘들게 해요. 너무 고지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남편과 반대인 것 같아요. 논리적이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가 좋아요. 맞아요. 성격이 밝고 열정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허허허. 말을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굳은 일이나 어지간한 일은 먼저 나서서 하니까 추진력 있다고 하고 솔선수범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좋은 강점이 많으시네요. 또 들었던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아이디어가 많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고도 하고요. 좋아요. 정말 멋진 강점이 많네요. 그럼 당신은 스스로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훌륭하세요.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의 남편과 자유롭고 인간미 넘치는 성향을 가진 당신은 서로의 강점을 합하여 밸런스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신이 맺어주신 최고의 단짝인 것 같네요. 어머, 호호호, 들어보니 그렇네요. 결혼 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도 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살면서 안 맞는 점이 자꾸 나타나니까 힘들고, 그런데 확실히 서로 다른 점이 상대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면도 많아요. 네, 그렇죠. 서로 다른 점이 상대의 빈 부분을 채워주죠. 그녀의 강점을 들어보니 자유, 활발함, 열정, 솔선수범, 추진력, 사교성, 창의력 등 너무도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즉, 이 여성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좋아하고 즐겁고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좋아하는 사교형이며, 남편은 논리적이고 꼼꼼하며 체계적인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이런 면에서 서로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서로의 다른 면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 자신과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끌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서로가 나에게 맞춰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매력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상대에게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상대의 강점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면서 자신의 강점을 상대를 위해 발휘함으로써 가정이 건강해지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갈등과 관련된 코칭은 우선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의 강점과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한 후에 상대의 언행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차이를 인식한 후에는 결국 언행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자신뿐임을 알게 된다. 부부 코칭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쪽이 자신의 강점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기여하도록 한다면 성공적이다. 아까 여러 가지 생각해본 선생님의 강점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인가요? 3가지라면 열정, 자유, 즐거움이요. 좋아요. 이렇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강점을 정리해보니 남편과 불편하게 느껴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는 없는 꼼꼼함과 체계적인 모습,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책임 있는 모습이 너무도 신뢰가 가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소중히 사랑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그이가 저와 다른 부분을 불편해하고 계속 불평하고 살아왔네요. 그럼 그동안 느꼈던 갈등은 어디서 발생된 것 같으세요? 저에게서 나온 것 같네요. 그이는 15년간 변함없이 자신의 처음 모습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다른 모습이 되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힘들게 했어요. 아휴, 정말 남편은 변함없이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저희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그것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와, 참 지혜로우세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향과 특성이 있어서 자기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편하게 느끼지요. 반면에 자신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흥미와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남편분도 당신에게서 자신과 다른 점에 매력을 느꼈을 텐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남편은 지금도 자주 저의 이런 밝고 활동적인 면이 보기 좋다고 해요. 늘 저를 존중해 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들 수 있으면 허용하고 받아주었지요. 우리의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느껴요. 아이의 공부라든가 학원 문제는 그저 저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그이가 저의 성격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은 서로 스타일은 다르지만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와, 바로 그거군요. 두 분이 똑같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요. 그럼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남편에게 맞추어 주는 거죠. 그이도 나에게 맞추고 있으니까 제가 주장의 수위를 낮추고 남편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당신의 세 가지 강점인 열정, 자유, 즐거움을 통해 남편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저와 똑같이 해주기를 바랐던 기대를 내려놓고 다른 취미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런 일을 한다면 삶이 훨씬 의미 있고 즐거울 것 같네요.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혼자서 책 읽거나 자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을 할 때에는 방해하지 않고 편하게 하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훨씬 편하게 잘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의 옆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를 개발하는 거예요. 정말 남편에 대한 배려심과 사랑이 느껴지네요. 남편과 함께 하면서도 각자에게 맞는 의미 있고 즐거운 방법을 찾는다면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 같아요. 갈등의 원인이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조종하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갈등의 해결책은 나의 성격이나 강점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맞추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봉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대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실행하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의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네, 정말 본인을 위해 좋은 대안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이제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잘못된 요구들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면 다시 평화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행복 수치를 높여주는 인간관계. 미국 캘리포니아 심장 전문의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최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 의사 부부 이야기다. 보통 겨울이면 동부에는 눈이 엄청 쏟아져 승용차가 눈에 덮이고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게 눈이 오는 날이면 그 의사의 아내인 리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모두 치우고 남편의 출근길을 터놓는다.
남자가 해도 힘든 일을 어떻게 눈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다. 이 여사는 남편의 손은 환자를 위해 수술해야 하므로 눈을 치우느라 손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의 손은 생명을 다루는 손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중히 아끼고 배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질롭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소중히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성껏 표현하면 상대는 그 진정성을 알게 된다. 또 그런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사람들은 가장 순도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는 달리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무고죄 고발 건수가 연 1만 건을 넘어서 인구 대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무고란 불신과 지나친 경쟁, 시기와 질투, 음해 등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무고 범죄는 유독 한국에서 심한데 남을 믿지 못하는 풍조와 함께 남이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쟁을 만들어내는 문화에서 기인한다. 2018년 가을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 수준은 세계 156개국 중 28인데 만족도 순위는 57이다. 핀란드는 GDP 수준이 22위인데 삶의 만족도 순위는 1위다. 이렇듯 부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개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라고 말한다.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적 삶은 행복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서로의 애환을 나누며 돕기보다 SNS로 소통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적어짐에 따라 그만큼 서로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구조로 변화되었다. 그러니 지나친 경쟁, 불신, 시기와 질투, 음해 등이 더욱 많아지고 무고 고발 건수가 세계 1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삶의 만족도 순위를 계속 내려가게 만드는 원인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맞는 질 높은 인간관계,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삶을 솔직하게 나누어도 서로 비난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가까이에 이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 수치는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서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좋아하는 사람에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엄선하고 정성을 들여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고 사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나와 맞는 사람이란 나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과 비슷한 사람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곧 해소되고 공감대 형성도 빠르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재빨리 피하고, 반대로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해야 한다. 네 번째,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코칭. 왜 애자일 코칭인가? 기업이나 조직은 리더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리더들이 안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코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리더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높은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조직 구성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조직의 성과와 기업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조직을 잘 관리하려면 리더의 역량이 탁월해야 하는데, 그 역량에는 조직관리 능력, 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성과 창출 능력 등이 있다. 중간 관리자가 되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의 능력을 통합하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산업기술과 환경이 급변하고 사람들의 요구 수준도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져서 혼자서 자기관리와 조직관리를 모두 잘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코칭이 조직의 리더들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소통 능력, 솔루션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강력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인재개발 담당자들로부터 애자일 코칭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애자일이란 조직을 작은 팀으로 구성하여 작고 반복적인 주기로 제품을 시험하고 적용하며 개발하는 기법이다. 여기서는 리더의 능력보다 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집단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미 아마존, 구글, 3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즈 파고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애자일 구조로 조직을 재편성하여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처럼 복잡한 산업 구조와 고도의 기술 사회, 까다로운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애자일 조직과 애자일 코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팀 리더는 애자일 코치가 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 일치시키기. 예를 들어 미국 LA에서 근무하는 모 회사 직원들에게 그룹 코칭을 강의할 때였다. 직원들로부터 교육을 1시간 일찍 끝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4시에 퇴근이라 도로가 막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회사들이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있으며, 또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시간이나 개인적인 편의를 배려하고 조절해주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주재원으로 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조직 문화에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때 워라밸 경쟁력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개인의 꿈과 가치가 조직의 목표에 연결되어 구성원이 스스로 좋아서 창의적으로 일에 몰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문화,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신이 가진 강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헌신하는 문화가 바로 리더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조직 문화일 것이다. 파트 3. 질문의 틀. OR 코칭 대화. 코칭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질문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줄 것이다. 질문 스킬이 바로 소통을 능숙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툴이다. 코치의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목표를 세우게 하고 현재 직면한 상황을 직시하게 할 뿐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찾게 해줘 실행력을 올려주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질문에는 질문마다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고 또 프로세스가 있다. OR 코칭 대화를 숙지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 능력을 개발해보자. OR 코칭은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 형성, 목표 수립, 현실 인식, 자원 도출, 실행 책임 5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하기. 가정에서 엄마가 학교에 다녀오는 자녀를 보면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씻고 밥 먹어. 엄마는 아이를 보자마자 밥 먹으라는 목적을 가진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말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를 향해 지시하는 형태다. 만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존중한다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말할 것이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 왔구나. 오늘은 어땠니? 이렇게 아이의 기분이나 상태에 관심을 두고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자녀의 대답을 경청하면서 자녀의 하루 일과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항상 자녀의 안부와 필요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면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하고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새로운 소식은 무엇인가요? 지난 한 주간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성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기쁨이 더욱 강화되도록 이끌어 준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상태를 만들게 되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이끌어낸다. 두 번째, 명확한 목표 도출하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질문은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탁월한 도구다. 좋은 질문을 하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게 된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해결을 필요로 하는 주제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가 없는 대화는 방향을 잃고 그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수다나 잡담에 불과하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나 실행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그 대화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삶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묻는 것은 상대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목표를 향해 궤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질문이다. 목표 도출하기. 목표를 정한 후에는 미래의 결과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목표를 이루면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나요? 그 목표를 이룬 변화된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하고 질문하면 결과를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그 목적을 이루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칭찬을 해줄까요?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다 확장된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존재 가치를 느낀다. 목표가 달성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상상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고 싶은 동기와 열정이 더욱 커진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와 현재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게 해준다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직면한 현실 인식하기. 고객 B씨는 17년간 전문 분야에서 탁월하게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커리어 우먼으로 매우 활동적인 고객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였는데 여러 건의 큰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나름 성공한 전문가였다. 그런데 B씨와 두 번째 만나 코칭을 할 때 무엇인가 내면의 어두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녀는 밝은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순간순간 스쳐가는 그녀의 표정과 감정에서 뭔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B씨의 자신감을 억압하고 원하는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날은 자신의 내면을 열지 않았다. 말할 때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것 같은 표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물론 답을 피하고 헤어졌지만 다음 만남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숨겨진 걱정과 우려를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목표를 방해하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고 밝은 얼굴로 다시 되돌아왔다. 네 번째, 자원과 기회 개발하기. 코칭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시하고 가르치거나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질문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줄 것이다. 코칭이 기존의 교육이나 인재훈련과 전혀 다른 점은 바로 이러한 철학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질문이 가능해진다.
지금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존재 가치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위대한 목적을 이루거나 행복을 찾는 방법도 알 수 없다. 자신의 일과 삶의 영역에서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목적을 탁월하게 이루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